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입문자용이 아니에요. 엔트리볼은 입문자용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훅성이 가장 약하고 보급형으로 만든 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짜자잔. 자, 로또 그립 허슬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허슬 시리즈의 잉크 시리즈고요. 딱 봐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죠. 예, 단색 솔리드 타입입니다. 일단 볼의 재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나온 허슬 잉크의 커버 스톡은 자, 일반 솔리드 리액티브 재질로 이루어졌고요. 자, 웨이트 블럭은 기존의 이제 허슬 코어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피의 이제 마감 처리는 1500방의 폴리싱 처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G 값으로 들어가 보면 2.53이 나오고요. 디퍼런스 값은 0.03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트리 등급 치고는 변화값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괜히 제가 엔트리의 최강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제대로 한번 요리를 해가지고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예전에 허슬의 이제 느낌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허슬보다는 아마 백엔드 모션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지공 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허슬의 투구를 맞춰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식의 투구가 이루어졌는지, 볼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보시게 되면 타겟은 12보드에서 11보드 사이로 지나갔고요. 브레이크가 거의 한 2보드 정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조금 두껍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투구 이제 이후에 아주 미세하게 라인 변경을 좀 해봤어요. 두 번째 영상 보실게요. 타겟을 조금 내렸습니다. 안쪽에 오일을 조금 태워서 가기 위해서 12보드, 3보드 사이로 지나가서 이제 브레이크는 약간 2보드, 3보드 요 사이, 브레이크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정확하게 포켓팅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방금 전에 이제 앵글을 조절을 했을 때 정확한 포켓팅이 이루어졌는데 살짝 조금 더 내려봤어요. 네, 그래서 스탠스는 한 보드 정도 더 내려갔고 타겟 보드도 한 보드 정도 더 내려서 타겟이 이제 13보드 정도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됐고요. 자, 보시면은 13보드 정도 통과를 하고 브레이크는 2보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간 얇게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정확한 일산 포켓팅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변화에 대응을 해서 이제 라인을 일부러 조금 얇은 이제 파켓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한 미스에도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는 에어리어라 그래요. 이 파켓을 좀 넓게 쓴다고 하는데 이런 미세한 변화로 어느 정도 잡고 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 보실게요. 자, 이번엔 자세가 좀 안 맞았는데 타겟보드는 거의 비슷하게 13보드 정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당겨졌어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당겨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확한 포켓팅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왔죠. 자,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서포터 타입 투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브레이크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뒀어요. 근데 타겟이 거의 11보드, 12보드까지 올렸죠. 타겟을 13보드에서 11보드까지 올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스탠스로는 약 3보드에서 4보드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2보드, 3보드 안쪽에서 형성이 됐고 정확하게 자, 포켓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1보드랑 10보드 사이 약간 지금 이제 각도가 애매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보드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나간 자리를 한 보드 정도 오차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아까보다는 약 한 반보드에서 한 보드 정도 바깥으로 타겟을 지나갔고 브레이크도 그에 비례해서 좀 더 바깥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조금 얇게 포켓팅이 되면서 핀이 10핀이 쓰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허슬을 되게 좋아해요.
그 전에 썼던 이제 모델도 정말 좋아했고 허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엔트리 등급의 볼들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퍼포먼스가 있는 볼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얇게 출하야 되는 핀들이 조금 떨어져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핀을 좀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은 이 정비를 하고 나서 스톤코 정비인데도 윗장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엔트리볼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남으면 이제 스페어를 하면 되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다리가 좀 풀렸어요. 다리가 좀 풀리고, 좌절하고 있어요. 좌절 금지 티를 입고 있는데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1보드, 12보드 정도로 지나갔고요. 브레이크는 3보드 정도 형성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11보드, 2보드 사이로 쏙 지나가서 일상에 정확하게 포켓팅이 되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타겟을 변화를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편집자가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섀도우 느낌의 이제 아대랑 이제 크랭커 타입하고 쳤던 거를 이제 겹치게 만들어서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발이 떨어지는 자리도 지금 3보드에서 4보드 정도 차이가 나죠. 발이 떨어지는 자리도. 그리고 타겟이 지나가는 자리도 약 한 2보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느낌의 투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쓰는 자리와 타겟을 사용하는 자리가 달라져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뭐 스탠스에 대한 이런 조절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자가. 좋은 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앵글 각도를 좀 바꿔서 조금 더 볼이 좀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각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이 엄청나게 막 변화를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굴러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굴러서 그냥 편안하게 쭉 가요. 그냥 볼의 힘으로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준 딱 회전만큼만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순하게 투구를 할 수 있어요. 순하게. 근데 이제 이런 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스매치가. 오일 볼륨이 높은 경우에 경계가 이 마찰에 대한 이 볼이 마찰 경계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볼이 순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오일 트랙이 붙어서 나와요. 트랙이 이렇게 플레이어가 붙어서 나오다 보니까 오일띠가 있는 부분으로 거의 계속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줘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묻은 자리도 계속 이게 공이 구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일이 분포도가 높은 자리에서는 이런 볼들이 마찰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내가 바깥으로 뺐을 때 강하게 들어왔는데 안쪽에 오일을 타고 나갔을 때는 이 볼이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쭉 밀려서 1번 핀도 맞지 않는 현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볼이 현재 레인 컨디션과 마찰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 볼보다는 디퍼런스가 좀 높은 볼이라든가 아니면 외피 마찰이 조금 더 강한 볼, 이런 볼로 볼 매치를 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볼이 참 순하게 굴러가죠. 딱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맞아져요. 볼 모션이 되게 순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백엔드의 모션도 어느 정도 갖춰주면서 핀 히팅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허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좋은 거죠. 순하게 굴러주지만은 백에서의 모션은 어느 정도 갖춰주면서 엔트리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볼을 믿고 스페어용이 아닌 내가 초구용으로 믿고 쓸 수 있는 볼이 분명히 이 허슬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흥분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량을 좀 줄인 이제 스트로커 타입으로 한번 굴려봤어요. 방금 전 투구랑은 앵글이 조금 다를 거예요. 볼이 굴러가는 모션은 비슷한데 앵글이 좀 다르죠. 완전 사이드, 아웃사이드를 공략을 해서. 그 전에는 지금 투구보다는 안쪽에서 나갔지만 지금은 거의 한
7장 정도, 7보드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충분히 스트로커 타입들도 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 지금 잘 보시면은 스톤컵 정비는 이제 가운데가 볼륨이 좀 높지만은 이제 이렇게 마운틴 형식으로 점점 갈수록 오일 볼륨이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얇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스톤컵 정비에서 크랭커 타입으로 12보드, 3보드 요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트위너 타입에서는 11보드 정도, 그리고 스트로커 타입에서는 7보드에서 5보드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회전량이 적어지고 마찰 개수가 적어지면서 오일이 유닛이 얇은 쪽으로 가야지만 그 마찰이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마찰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도 같습니다. 근데 오일 분포량이 만약에 고르게 일어났다, 이제 뭐 레드 스퀘어 패턴처럼 가운데랑 쭉 이렇게 플랫한 방식으로 이제 플랫 정비라고도 하고 이분 정비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비 패턴인 경우에는 마찰이 이제 볼륨에 따라서 바깥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런 정비에서는 볼을 어떻게 매치를 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냥 통상적인 매치를 하게 되면은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스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뭐 제가 레드 스퀘어 패턴이나 아니면 3구 베이징 패턴 한번 깔아놓고 패턴 브레이크 타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줌을 먼저 당겨놓고 한번 해봤는데요. 자, 볼 굴러가는 모습이 그냥 잘 굴러줘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순한 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보드, 브레이크는 3보드, 2보드 사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네, 아주 이쁘게 들어가요. 아주 이쁘게. 네. 자, 아델이 꼈을 때는 10보드, 지금 10보드 타겟 10보드 지나갔고, 브레이크는 3보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엔트리 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볼이 엄청나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해두셔야 되고요. 충분히 엔트리 볼은 내가 드라이 컨디션, 라이트 컨디션, 뭐 이런 컨디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은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우레탄도 필요하겠죠. 이제 레인이 만약에 좀 깨끗한데 피트가 짧거나 아니면은 기름 오일 유닛이 얇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레탄보다는 엔트리 볼이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우레탄 볼하고 앵글이 비슷하더라도 주행하는 모션이 완전히 다르고 파케팅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도 뭐 우레탄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꼭 리뷰를 해볼 거고요. 우레탄 볼을 어떻게 파케팅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슬 리뷰를 같이 보셨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색이에요. 자, 펄이 많이 들어가면은 모션이 좀 이제 현란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란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백에서 모션이 싹 살아 들어가는 이런 느낌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취향이 좀 강하죠. 취향이 좀 강해서. 그래도 그 전에 보면 하이로드 X 뭐 이런 볼들 있죠. 그런 볼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도 사실은 허스를 그 전에 뭐 HSB라든가 뭐 골드 색상, 뭐 퍼플 색상, 그리고 이제 블랙, 화이트, 실버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됐었는데, 굳이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색이 아니다 보니까 끌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허슬 잉크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덤도 들어가 있고 인서트도 들어가 있어요. 제 폴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 볼링장에 상주하고 계시는 저희 회원분이신데, 일단 홀 사이즈가 비슷하고 스판 저보다 좀 짧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한번 투구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된 거고요. 물론 이거를 처음에 엔트리볼이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직접 이 엔트리볼을 경험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보다 강한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매력 있는 볼이고,
마찰만 잘 맞춘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갈 수 있고 충분히 하이스코어를 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엔트리볼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입문자용이 아니에요. 엔트리볼은 입문자용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훅성이 가장 약하고 보급형으로 만든 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코어를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코어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이 소재들, 자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가의 소재를 쓰느냐 이제 저가의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외피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외피 커버 스톡을 뭐 어떤 재질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들이 이제 등락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제조 원가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으로 만들어내는 코어에 이제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발 비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엔트리 등급의 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볼이라고 해서 입문자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나의 이제 최애 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제 리뷰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볼이고요. 색상이 아주 이뻐요. 색상이 아주 이쁘고 괜찮은 볼입니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